돈이 어떻습니까? 그 돈이 소중한 돈이에요, 여러분. 좌파 돼가지고 살면 마음은 편한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경제는 계속 마이너스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좌파로 살아간다는 게 제일 멍청한 거예요, 사실. 좌파로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의 선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국 시민들은 어떠냐? 애국 시민들은 왜 싸울까요, 여러분들? 좌파들이랑 싸우는 목적이 달라요. 나라가 잘못되고 불법적인 게 저질러졌을 때 그걸 규탄하고 싸우는 게 애국 시민들이다. 전혀 입장이 다르죠. 나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싸우냐? 뭐 크게 보면 개인을 위할 수도 있죠. 나라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이런 외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하지 않아요. 얼마나 나한테 돈 떨어지나 당장 국가에서 돈 뿌려주는 거 킁킁킁 냄새 맡으면서 혀 낼름낼름 나한테 먹잇감 하나라도 주면 아이고 좋아라 하는 게 좌파식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고 자신의 능력껏 사회 안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남 탓하고 그냥 뭐 정부에서 뭐 삥 뜯어가지고 뭐 돈 받아 챙기려고 하고 그런 거지 새끼 마인드로 왜 살아요? 인간이 한번 태어났으면 좀 당당하게 자기 능력도 개발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맞지. 그래서 좌파 마인드에 패션 좌파에 빠지는 젊은 여성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프레임에서 나와야 된다.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 무조건 보수는 더럽고 타도해야 할 대상이야, 좌파는 정의야, 나는 그 바보 같은 프레임 있죠. 거기서는 나와야 된다. 그걸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바보짓 하면서 트롤짓 하면서 살게 돼요. 그렇게 인생을 왜 삽니까? 남한테 이용당하면서. 여기 애국 시민들이 남한테 이용당합니까? 아니죠. 여기 애국 시민들은요, 국가의 잘못된 거를 고치라고 요구하는 게 애국 시민이에요. 자기 돈 자기 시간 써가면서 애국하는 게 애국 시민이에요. 좌파들이랑 완전 다르죠. 자, 좌파들은 동원을 하잖아요, 사람을. 왜 동원이 가능하냐? 그냥 뭐 김어준 아래로 그냥 다 모여 그러면 다 헤쳐모 되는 게 좌파들이에요. 애국 시민들 이거 여러분들 아스팔트에서 집회해보면 사람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재명이가 막 이러면서 나 좀 구해줘 하니까 help me, 나 감옥 가기 싫어 이러니까 다들 나와가지고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조국이다 이렇게 외치는 정신 나간 사람들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거 하는 게 낫죠.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좌파 여러분은 이재명이 아닙니다. 좌파 여러분은 조국도 아니에요.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게 멍청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부정선거로 돌아와서,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정선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유권자의 생각과 다르게 정치인이 결정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 유권자의 투표권을 뺏어간 거다. 어떻게? 중앙선관위가. 자,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 요즘 세상에는 요즘 세상에 맞게 부정선거를 한다. 전자개표기로 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한다.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재검표 해봤어요? 재검표를 해보면 투표지가 정상이어야 되는데 신기하고 괴상하고 괴랄한 투표지들이 한 지역구에서 수천 장씩 쏟아져 나오는데도 대한민국의 개법관이라는 자들이 부정선거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개법관이라는 자들이 썩어 문드러져서 50억씩 쳐받으면 판결문도 만들어주는 게 대한민국의 개법관들이라는 겁니다. 김만배 녹취록에 나오죠. 조재현이 문재인 친구 개법관, 권순일이 중앙선관위원장 했던 권순일이 개법관, 다 50억씩 쳐받았다는 거 나오죠. 50억. 50억이면 판결문도 바꿔줄 수 있어. 재판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법관으로 있는데 나라가 바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유 그 너무 그 통제 좀 그만 하시죠. 그 왜 그러세요? 아니야 저기 그분이야. 통제 좀 그만하시죠. 정보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는 계속 간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계속해서 keep going 가는 문제야. fraud election, 오케이? fraud election은 going이야, keep going.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계속되는 문제다. 현재 진행형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라는 거예요. 부정선거 문제를 우리가 바로잡지 않고 나라가 바로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문제 놔두고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정선거 문제에 눈을 뜨시고 사전투표 하지 말고 그 사전투표랑 전자개표기 두 개는 폐지하도록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게 그나마 우리가 소극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당에서 부정선거를 해결하겠다는 정치인이 있으면 몰아줘야 돼요, 힘을 일단. 힘을 몰아줘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기를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부정선거 문제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지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사전투표에 보신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QR코드 심어져 있죠. 여러분이 투표할 때 당일 투표지에 보면 일련 번호를 떼서 주죠. 일련 번호를 떼서 주는데 일련 번호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가 있죠. 왜냐, 일련 번호가 선관위에 등록돼 있고 여러분 이름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사전투표지에는 일련 번호가 있나요? 없죠. 근데 사전투표지에 QR코드가 있어요. 사전투표지에 왜 QR코드를 심어놨냐는 겁니다. QR코드를 심어놓은 이유가 QR코드가 일련 번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전자개표기에 스캔을 할 때 이미지 파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스캔을 하면 이미지 파일로 여러분 투표지가 다 복사가 돼요. 근데 자, 그래서 이 전자개표기 때문에라도 QR코드를 가지고 QR코드가 일련 번호 역할을 하니까 부정선거에 사전투표지가 악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전투표를